유니클로 매장이 다시 늘어난다는 인터넷 기사 댓글. 돌미나리. 네, 중국집 짜장면 드실 때 닭강, 담아내기, 고추, 조미료, 오뎅 안 드시면 인정해 드릴게요. 회전초밥. 돌미나리, 생각하고 말한 거 맞냐? 나오는 대로 씨부린다고 다 말과 글이 아니야. 흑돼지구이. 돌미나리, 얘는 댓글 볼 때마다 골 때리네. 전응아도 이런 전응아가 따로 없다. 국물떡볶이. 돌미나리, 초등학교 야간 나왔냐? 수준 떨어지게. 으이구. 돌미나리가 맘먹고 고소를 한다면 회전초밥, 흑돼지구이, 국물떡볶이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썬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적용 영상, 인스타그램에서의 개인적인 글, 카카오톡 1대1 대화, 인터넷 기사 댓글의 사례를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들이 특정 유튜버를 공격하는 영상을 저격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격을 받거나 강제 폭로를 당한 유튜버들은 댓글로 네티즌들의 해명 요구를 받고 그들의 관련한 의혹들을 풀어가는 해명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저격을 당한 유튜버들이 저격 영상을 만든 사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어도 처벌하지만 거짓된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어째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일까요? 진실한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실이 감추어진 명예를 허명이라고 부르며 허명을 보호할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위 허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폭로자의 의견이나 왜곡, 과장이 더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익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나 소비자 대응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나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 글을 네이버 지식 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 등에 올린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증인인권 무시하는 피해자는 물러가라, 농민을 무시하는 피해자는 사죄하라 는 내용으로 전단지를 배포한 사안에서 위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형법 명예훼손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전파력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의 경우는 정통법상 모욕죄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극혐, 전응아 이런 말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저를 배신해서 제 개인 공간에 제 감정을 표현한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걔 이름을 쓴 것도 아닌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적어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비공개 설정을 해둔 인스타그램이라 하더라도 팔로워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욕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게 썼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시글 자체만 봤을 때에는 누구인지 모르겠었더라도, 예를 들어 댓글에 팔로워가 왜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고 게시물 작성자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사람의 별명이나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써서 게시물과 댓글을 종합해보면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가 피고인이 누구를 욕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었다고 인정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대1 개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라고 해도 나와 대화한 사람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나와 대화한 사람이 나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거나 기대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욕먹어 마땅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그런 기사 댓글에 극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네, 연예인이나 정치인, 유명인이라고 해도 잘못을 해서 기사에 났더라도 댓글을 단 사람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욕을 먹은 사람이 댓글을 단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 모욕죄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도입부에 나온 상황처럼 기사에 나온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을 모욕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댓글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아이디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디가 현실 세계에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 사례에서 돌미나리가 회전초밥, 흑돼지구이, 국물떡볶이를 고소해도 그들은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형사재판을 하는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